안녕하세요. 저는 손정아라고 합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이고 인지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어머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의력, 집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놀이들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놀이면 다 주의력과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게임을 하든 몸놀이를 하든 간에 부모님과 같이 하면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항상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 과정 중에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차기를 했는데 아이가 축구공을 차는데 정확하게 차서 골대 안에 딱 넣은 거예요. 야, 너 되게 정확하게 차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눈을 막 있는 대로 막 찡그리면서 막 열심히 찾는데 막 5분, 10분 동안 막 꼼짝 안 하고 막 이걸 막 찾아요. 그러면서 이걸 찾아냈어요. 야, 너 진짜 10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집중해서 이걸 찾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놀이를 하면서. 체스를 했다. 체스를 했는데 이렇게 아빠가 어디로 말을 딱 움직였더니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야, 너는 아빠가 여기로 옮길 거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칭찬을 들었죠. 요때 이렇게 칭찬을 딱 해주고 나면 그 내용들을 엄마 아빠가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아이가 학습할 때 좀 그 놀이에서 칭찬했던 걸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자꾸 막 틀리는 거예요. 막 예쁘게도 못 쓰고 막 이러면서 나는 쓰기 싫고 글씨도 못 쓰고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찡얼찡얼 된다. 야, 너 전에 축구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잘 차던데? 너 이것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게 될 거야. 아니, 그거는 되게 쉬운데 이거는 어렵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야, 너가 1살 때는 너 공 못 찼어. 그런데 많이 차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잘 차게 됐잖아. 글씨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네가 놀이할 때도 이렇게 잘했으니 학습할 때도 물론 잘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자꾸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정말 내가 공 그때 잘 찼거든요. 이것도 될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숨은 그림 찾기 하는데 막 10분 동안 막 집중을 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앉았는데 나는 이거 하기 싫고 이제 또 그래요. 그러면 야, 너가 그때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보니까 너 10분 동안 정말 집중 잘하더라. 이거는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어렵겠지? 그래도 5분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지. 그때 10분 했지 내가. 그러면 10분보다 더 짧은 시간이니까 5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렇게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놀이는 다 아이의 주의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부모님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놀이는 구체적으로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놀이는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보드게임 같은 건 사실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 이제 특히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상부터는 이게 윷놀이라든지 더 어린 나이도 가능하지만 체스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사용을 하려면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겠구나. 저 사람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내가 뭘 어떻게 막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저기를 먼저 맞기 전에 내가 이걸 먼저 이 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 기능을 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드게임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보드게임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규칙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자기가 질 것 같을 때 갑자기 막 규칙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뭐 윷놀이를 하는데 지금부터 윷을 한 팀이 2번씩 던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룰을 바꾸려고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규칙을 바꿔주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지금 진행하는 판은 그대로 가고 다음 진행하는 판부터는 네가 바꾼 규칙으로 가겠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걸 중단하고 규칙을 어떻게 바꾼다고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 거부터 할 거야 하면서 규칙 바꾸는 걸 좀 옆에다 써주세요. 이렇게 바꿀 거야. 다음부터는 한 사람이 2번씩 던지기로 한다. 뭔지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는 이렇게 할 거야. 지금은 본래 규칙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네가 만든 규칙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또 군말 없이 지금 판을 하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왜 규칙을 바꾸려고 그러냐면 자기가 질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자기가 이길 것 같은 규칙으로 해준다고 하니 이번 판은 지든 이기든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서 그냥 지든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이가 말한 그 규칙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또 바꾸겠다 그러면 그럼 지금은 말고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즉각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 지연 능력을 증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간에 규칙을 바꾼다고 할 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지금은 이대로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이걸 반드시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뭐 숨은 그림 찾기나 다른 그림 찾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림 막 복잡한 그림을 막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체계적으로 살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림 뭐 책이 이렇게 있으면 막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뭐 두서없이 막 봐요. 그러면서 막 못 찾겠어요, 없어요, 막 이제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면 좀 시각적인 자극을 차단시켜 주시는 게 필요해요. 얘네들은 자극이 너무 많으면 산만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숨은 그림 찾기나 다른 그림 찾기의 시각적 자극을 좀 차단시켜 주는 방법은 이렇게 좀 가리는 거예요, 부분. 그래서 그냥 흰 종이로 이렇게 딱 가려버리면 조금만 한 부분이 남잖아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거기 봤는데 여기서 못 찾으면 그 다음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게 부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를 하면서 뭐 주의 지속 능력이나 주의 집중 능력이 조금 향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시각적 자극을 차단시켜주면 이거를 좀 차단시켜주니까 좀 괜찮구나 이걸 아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너무 자기가 이제 정신없고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확 가리고 하고 이런 방법을 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어린애들한테는 뭐 그런, 꼭 어린애들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 기억력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거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렇게 기억을 되게 많이 하면 그 역시 칭찬을 받고 또 학습 과정에 또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청각적 주의력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뭐 어떤 짧은 동화 같은 거 이렇게 읽어서 특정 단어가 나오면 뭐 박수치기 이런 것도 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있으면 토끼가 나오면 박수 한 번 치고 거북이가 나오면 2번 친다. 뭐 이런 규칙. 그런 걸 해서 뭐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한번 이렇게 읽어주고 아이가 이렇게 박수 치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읽으면 엄마가 박수 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머님들이 너무 아이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 읽어주고 아이 박수 실컷 치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는 지금 내용이 상관없고 토끼랑 거북이 말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 내용의 의미 처리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용을 물어보면 뻥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이가 토끼와 거북이가 나왔을 때 뭐 한 번, 2번 박수 치는 걸 했다면 그걸로 끝나시면 돼요. 가끔가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이렇게 박수를 치다 말고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내용 하나 더 알면 또 얼마나 재밌어요.
그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자극에 반응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비슷하게 뭐 글을 보고 뭐 토끼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거북이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어머니께서 특별히 뭐 글을 좀 이렇게 틀린 글자를 넣어서 타이핑을 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틀린 글자 찾게 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도 시각적 주의력에 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놀이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갑자기 안 하던 그런 놀이 꺼내오면 애들이 되게 엄마 왜 저래?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해주지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게임 안에서, 그 놀이 안에서 아이가 잘하는 면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고, 나중에 공부할 때 그 얘기를 이렇게 끌어와서 너 그때도 잘했는데 이것도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반대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야, 너 수능 그림책 10분 동안 하네. 야, 너 수학 문제도 5분 동안 풀겠다. 막 이런 얘기 놀 때 하시면 아이 재미 없어집니다. 놀 때는 공부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놀이 있을 때 잘했던 거 이렇게 끌어와서 얘기해 주시면 그거 자체가 아이한테 되게 기쁨이 돼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